네, 안녕하세요. 투엔치의 엔치입니다. 서퍼입니다. 오늘은 넷플릭스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넷플릭스. 네, 제가 이게 25년 동안 어떤 주식이 많이 오르고 어떤 주식이 많이 떨어졌나, 12월은 뭐가 좀 잘 됐나 이런 걸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넷플릭스가 이렇게 떨어졌구나. 네. 흑백요리 잘 됐는데? 그니까요. 예, 저희는 너무 잘 보고 있고 네. 뭐 그 불량년에 네. 뭐 채장 보면서 막 박수 치고 있고 네. 너무 잘 되고 있는데 주가가 이렇게 되는 게 말이 안 되고 음. 심지어 제가 한 5, 6개월 전에 5, 6개월 정도 전에 서퍼님한테 넷플릭스는 신이다 이러면서 주가가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좀 살펴봤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떨어지는 이유는 명확히 있었고요. 예. 명확히 있었는데 저는 좀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너무 싸다. 진입해야 된다. 진입해야 된다. 네, 그 의견을 가지고 좀 와봤습니다. 네. 예. 우선 넷플릭스가 왜 떨어졌냐라고 하면은 이 워너브라더스라는 기업이 있어요. 이거 보시면 다들 아시겠지만 영화관에 가면은 항상 나오는. 항상 나오는. 네, 그리고 바로 생각나는 게 해리포터. 해리포터. 항상 나오는 이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을 인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음. 근데 그 인수 발표 이후에 주가가 떡락을 한 거예요. 음. 그래서 워너브라더스가 대체 뭔데? 음. 라고 보면은 해리포터 그리고 프렌즈 빅뱅 이론 오즈의 마법사 매트릭스 톰과 제리 왕자의 게임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디스커버리 그 다큐. 네, 다큐도 있고 이 IP 파워가 엄청난 기업이거든요. 이 기업을 넷플릭스가 먹겠다라고 한 겁니다. 이해는 되네요. 네. 이거를 넷플릭스 틀어주면 쓸 수 있으면. 네. 그 워너 브라더스가 아니라 워너 브로스인가요? 네, 워너브로스. 아, 죄송합니다. 네, 워너 브로스. 네, 뭐 어쨌든 같은 의미일 테니까. 네, 네. 어쨌든 너무나 이제 훌륭한 IP들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이 기업을 인수하겠다라고 하고 그 주가가 거의 한 30% 정도 빠졌더라고요. 예, 이게 10월 21일이거든요. 네. 지금 3달 동안 한 30%가 꾸준히 하락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인수할 때 원래 음, 인수 기업이 빠지는 거는 음. 뭐 원래 의뢰 있었던 일이잖아요. 의뢰 있었던 일이죠. 근데 좀 과하게 빠진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넷플릭스 정도가 되는 그 덩치의 기업이 사실 뭔가를 인수한다라고 했을 때 큰 타격은 없거든요. 피인수 기업 주가가 많이 올라가죠. 올라가지. 그렇죠. 그 이 정도 덩치의 그 기업이 발표한다 했을 때 인수 기업이 30%씩 빠지는 거는 저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어도비 정도? 네, 어도비 정도였던 것 같아요. 어도비가 이제 피그마 인수하겠다라고 했을 때. 어쨌든 그럼 이게 대체 왜 빠졌을까를 보면은 역시 가격이죠. 인수 기업이 빠진다라는 거는 그렇죠. 가격입니다. 비싸게 예. 이거 무슨 말도 안 되는 짓이냐라는 게 이제 시장에서 좀 나오면서 네. 어느 정도냐라고 했을 때 72빌리언입니다. 오. 이게 엄청나게 큰 기업이거든요. 그렇죠. 웬만한 기업은 살 수 있는, 웬만한 기업은 다 살 수 있죠. 72빌리언이라는 막대한 자본 지출을 하게 된다. 예. 사실 그 아까 제가 그 말씀드렸던 그 IP만 봐도 절대 쌀 것 같지 않잖아요. 그렇죠. 거의 디즈니급의 IP인데 디즈니 시가총액이 한 2, 300빌리언 정도 될 것 같은데. 예.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디즈니급의 그런 기업을 사는 거기 때문에 72빌리언이라는 자본 지출에 대한 우려가 일단 첫 번째로 있습니다. 돈 많이 쓴다. 돈 많이 쓴다. 왜냐면 넷플릭스가 그 인수 발표 전 시가총액이 한 500빌리언 정도 됐거든요. 네. 그 대단한 기업의 한 시가총액 20%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가격이니까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니네가 이걸 인수해서 뭐하게? 니네 자체 성장 못하구나. 이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저는 인수할 만한 것 같은데? 왜 근데 왜냐면 부정적이지? 이전에 이 인수 얘기가 처음 나온 게 아니었어요. 네. 네, 그래서 시장에서는 좀 돌았었는데 얘네가 얘기한 게 우리 인수 안 하겠다. 우리 자체 성장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인수를 한다라고 하니까 너네 쫄리는구나. 사실은 너네 블러핑이었구나. 야, 너네 블러핑이었구나. 너네 이거 없으면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우려가 섞여가지고 주가가 이제 30% 정도 계속해서 지금도 빠지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저는 이제 처음 봤을 때, 이해된다. 그러면 어느 정도 빠져야 될까? 이렇게 하면서 접근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숫자가 많아서 어려울 수는 있는데, 뒤에 또 요약으로 해왔으니까, 일단 좀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가총액은 30% 정도 빠졌으니까, 154빌리언 정도가 증발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인수금액이 72빌리언이잖아요. 네. 이게 아무리 비싸다고 한들, 아무리 비싸다고 한들 이거의 2배 넘게 이미 빠졌어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야 이거 너무 싼 거 아니냐? 이렇게 된 거죠. 72빌리언을 주고 문제는 이거잖아요. 야 30 정도의 가치인 회사를 70을 주고 사오면 니네 40은 빠져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야 70을 줬는데 150이 빠지면은 이건 좀 뭔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계산적으로 그렇죠. 계산적으로는 그렇죠. 예. 이 기업이 0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게 0이라고 하더라도 70만 빠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이미 70만 빠지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미 150이 빠졌으니 이건 대체 무슨 문제일까?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번에 밸류에이션은 PE가 아니라 EV/EBITDA를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계속해서 현금을 건드릴 거기 때문에 예. 이게 지금 너무 비싸다 그리고 부채가 좀 부담이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PE는 사실 부채는 반영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부채가 반영된 EV 그리고 인수를 하면은 그 영업권의 상각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감모상각이에요. 예, 감모상각이 또 엄청나게 왔다 갔다 할 거기 때문에 PE는 좀 안 맞을 것 같아서 EV/EBITDA로 가지고 왔고요. EV/EBITDA를 보면은 NTM 기준으로 인수 발표 전에 33배였어요. 근데 인수 발표를 하자마자 24배로 떨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이 기업이 이거는 이미 이 현금이 반영이 된 건데 이렇게 떨어질 정도의 소식인가? 네, 라는 거죠. 그래서 제 의견은 과하게 하락했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왔습니다. 빠지는 건 맞지만 네. 너무 과하다. 맞아요. 네. 사실 저도 72빌리언이 좀 이해가 안 됐거든요. 과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과하다고 하더라도 그 워너브러스의 인수로부터 오는 그 증분이 0이라고 반영을 하더라도 그럼 부채만 72빌리언 증가할 거 아닙니까? 부채만 72빌리언 그냥 지금 어닝스 변화 없이 부채 72빌리언 주면은 EV/EBITDA가 28배 정도 돼요. 지금 가격이. 근데 인수 발표 전에는 33배였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거는 15%가량 할인된 멀티플이다라는 거죠. 예. 만약에 이게 좀 정당화가 되려면은 인수를 함으로써 기업의 방향이 바뀐다. 이러면은 조금 얘기가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유니티 인수 있었죠. 네. 아이언소스. 인수를 함으로써 이 기업이 망가졌었잖아요. 아이언소스를 인수를 함으로써 그런 인수들이 있어요. 간혹 뭐 기업의 방향을 바꾼다던가. 근데 이거는 똑같이 IP 하는 애들이 IP를 더 사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가치가 분명히 애드업이 된단 말이죠. 이 10 가치의 IP를 뭐 50에 사올지언정 어쨌든 10 정도의 가치는 애드업이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기업의 방향을 바꾸는 인수가 아닌데도 이렇게 멀티플이 빠지는 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의견이고요. 그래서 조금 이거는 조금 뒤에서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가격이 합병 시너지가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다라는 의견이에요. 예. 오히려 합병 시너지를 마이너스 80빌리언 정도로 보고 있는 건데 이게 가당키나 한가라는 내용인 거죠. 워너브러스의 그 25년 1분기 가입자 수가 1억 2230만 명이거든요. 엄청난 가입자 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중복 가입자 있겠죠. 이게 다 넷플릭스에 흡수되지 않겠죠. 그렇죠. 예, 중복 가입자가 있기 때문에 이 유입 효과를 25% 정도로 가정을 했습니다. 예. 4분의 1만 넷플릭스를 가입을 하면 어떨까라고 했을 때 한 주당 13% 정도의 EBITDA 증가 효과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증가 효과가 있고 추가로 해리포터, 프렌즈 이런 대형 IP가 들어오면은 뭐 증분이 없더라고 하더라도 기존 넷플릭스 사용자의 체류 시간도 늘려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볼 게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수치적인 거 말고도 좀 비정형적인 그런 기존 사용자의 가치도 올려준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충분히. 그건 상식적으로 네. 그렇긴 하죠. 왜냐하면 IP가 늘어난다고 안 좋아질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왕좌의 게임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넷플릭스에서 예. 볼 수 있는 거니까. 맞아요. 네, 예. 그런 거는. 그래 이것만 하더라도 72빌리언 물론 72빌리언이 저는 납득이 가진 않지만 어쨌든 이것만 하더라도 이게 마이너스는 아니다. 마이너스 80빌리언은 아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25% 정도의 가입자 수가 들어와서 이 지금 워너브러스의 그 영업이익, 에비타의 25%가 추가가 되면 지금 주가는 어느 정도 될까라고 했을 때 이 효과를 반영하면 한 25배 정도 됩니다. 72빌리언 부채를 감안을 하더라도. 그래서 25배면은 얘네가 기존에 봤던 멀티플 대비해서 엄청나게 할인된 거거든요. 근데 기업 가치 그 재무적인 거 제외하고 기업의 가치, 이 넷플릭스를 볼 수 있는 넷플릭스가 갖고 있는 그런 힘, 그거는 저는 더 올라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좀 굉장히 낮은 지금 멀티플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WBD 인수 자체가 넷플릭스의 비즈니스 회사를 무너뜨린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비즈니스의 회사를 무너뜨리진 않고 오히려 좀 재무 부담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재무 부담을 주는 정도지 이 회사 자체를 무너뜨린다고는 저는 생각을 하지 않고 인수금액 논란이 있지만 이를 충분히 제가 앞에서 반영한 것처럼 반영을 해도 저렴한 멀티플 구간에 돌입이 하고 있다. 제가 이 영상을 쭉 듣다 보니까 네. 하나의 경우의 수가 생각이 났어요. 왜 이게 합당한가? 네. 그래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제 생각인데 네네. 듣다 보니까 앞에서 기존에 봤던 인수 발표 전에 봤던 이 밸류에이션 이 정도 때잖아요. 네네. 그래서 여기 보면 발표 전에 봤던 밸류에이션이 있는데 네. 이때 갖고 있던 성장률이랑 시장의 기대감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원래 이때 그 인수 발표 후가 있는데 이때는 우리 인수할 필요 없어. 우리 자체 성장할 수 있어. 라고 했다가 인수 후에 갑자기 떨어졌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때 나왔던 얘기가 자체 성장 안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했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유일하게 그냥 하나 꼽자면 이때 당시에 줬던 시장이 밸류가 이런 성장과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기업이었는데 성장 후에 자체 성장 못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성장이랑 기대감, 다시 말해 이 기업 자체에 대한 밸류도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한 가지의 그냥 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예. 한 가지 틈이 있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원래 30배 기업인데 너네 근데 지금과 같은 성장률과 기대감이 없으면 25배로 가야 돼 이 기업은 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만약에 회사가 진짜 그 시장이 이렇게 생각했다면 이때 줬던 밸류가 왜냐면 정답은 아니니까 그 당시에 밸류가 그랬던 거니까 그래서 시장은 그 넷플릭스 자체에 이 정도의 밸류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건가? 이렇게 한번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이 성장에 대한 의구심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하락이 된 거다. 이게 되게 합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넷플릭스가 그 성장에 대한 의구심이 가장 컸을 때가 있었거든요. 밸류가 안 좋았을 때. 주가가 완전 거의 반토막 났을 때가 있었어요.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질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러시아 가입자 수 이탈하고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그때 밸류가 제 기억으로 한 20배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지금 25배 정도면은 다운사이드를 한 20% 정도만 열어놔도 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예. 저는 좀 걱정인 거 하나가 재무 부담이거든요. 72빌리언이 넷플릭스한테도 저는 부담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시뮬레이션을 둘러보면 저는 넷플릭스가 현금을 엄청 갖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애플처럼. 저도 뭐 현금 쌓아두는 기분인 줄 알았어요. 72빌리언을 왜냐하면 처음에는 주식 플러스 현금으로 한다고 했다가 전액 현금으로 하겠다라고 했어요. 네. 야, 72빌리언을 갖고 있어? 짱이다. 이러면서 이제 봤는데 8빌리언의 부채가 있어요. 순부채. 손 부채 상태요? 네, 순부채 상태입니다. 예. 8빌리언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72빌리언이 추가되면은 부채가 80빌리언이 돼요. 네.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지금 현금 없거든요. 얘네. 네. 근데 이제 주식으로 안 하겠다라고 했으면 결국엔 차입을 한다는 소린데 그렇죠. 자본 조달 금리를 5%라고 가정을 하면은 80빌리언에 5%면 4빌리언 나와요. 네, 매년 4빌리언이 그냥 이자로 나가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요즘 미드 스몰캡만 보다가 네. 이런 기업의 숫자를 가지고 있으니까 좀, 기업에. 좀 뭔가 그게 안 되는데 인지 부조화가 오는데 이자 비용으로 매년 4빌리언이 나옵니다. 예. 근데 지금 넷플릭스 프리캐시 플로우가 13빌리언 나오거든요. 이것도 저는 깜짝 놀랐어요. 매년 13빌리언이 나오는구나. 버는구나. 예, 버는구나. 내 돈. 예. 25년도에 13빌리언 나와요. 네. 근데 이제 지금 나와 있는 추정치로 26년, 27년 보면은 3빌리언씩 올라가더라고요. 매년 3빌리언씩 올라갑니다. 네. 예. 그래서 이걸로 계산을 했을 때 워너브러스가 원래 한 4빌리언 정도 벌거든요. 네. 매년. 얘네 인수해가지고 얘네가 번 거 그냥 이자 내고 예, 얘네가 갖고 있는 현금으로 이제 부채 탕감하고 그리고 이제 인수하면은 끝이 아니라 그 인수 후에 발생하는 비용이 또 엄청 나거든요. 회계적인 비용이 엄청 나요. 삼각한 게 많아요. 회계적인 거 아니더라도 인력 감축해야 되거든요. 인력 감축할 때 얘네한테 지급하는 그 돈들. 퇴직금 뭐 이런 것들이 실제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고려를 하면 한 6, 7년 정도 걸려요. 예. 생각보다 80빌리언의 부채를 갚는데 크다. 6, 7년이면 된다. 예. 그래서
물론 부담이 되는데 그렇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구나. 약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좀 리스크를 보면은 저는 아까 그 말한 재무 그거는 어느 정도는 개인적으로는 해소돼가지고 여기에 넣지는 않았고, 첫 번째로 반독점 이게 가장 큽니다. 승인 안 해준다. 지금 트럼프가 싫어해요 이거. 그래요? 네, 트럼프가 싫어하고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이거 어차피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반독점 때문에. 그래서 반독점 위반에 따라서 인수 불발이 되면은 이게 시장이 저는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어요. 이게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오히려 좋은 거 아니야? 왜냐면 인수 때문에 떨어졌는데 이거 안 된다 그러면 다시 회복해야지. 정상회귀해야지. 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찾아보니까 반독점 위반이 뜨면은 벌금이 어마무시해요. 이게 인수도 못했는데. 그리고 인수 기업이 인수 선언했는데 인수 못하면 그 계약금처럼 날려야 돼요. 그게 엄청나더라고요. 그 금액이. 날려야 돼요. 네, 근데 그거는 좋은 게 그 밸류에이션에서 그 정도 부채 그냥 더하면 돼요. 네, 그 정도 빠지고 조금 추가로 괘씸죄 해가지고 몇 퍼센트 더 빠지면 되는 거고, 그럼 지금 주가 수준보단 높을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래서 불발되면 주가가 오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뭐 어찌됐든 인수 불발이라는 리스크가 하나 있고, 두 번째로 인수가 되더라도 완료까지 12에서 18개월이 걸려요. 그래서 이게 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 인수 안 그래도 비싸게 사온 거 얼마나 잘하나 보자 하면서 확인하고 싶은 수요가 계속 있을 거거든요. 네, 분기만 하겠죠. 네, 그래서 이게 완료될 때 한 2년까지는 주가가 확 치고 가기가 되게 어려워요. 엄청난 걸 보여주지 않는. 네, 엄청난 걸 보여주지 않는 이상 되게 어려운데, 엄청난 걸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뭐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넷플릭스의 시장 침투율과 점유율을 봤을 때 여기서 이걸 인수한다고 얼마나 더 늘까 싶거든요 저는. IP를 차라리 사오는 게 낫지 않았을까, 인수 기업을 통으로 인수하는 것보다. 예. 그래서 저는 72빌리언으로 인수하는 게 저도 굉장히 이해가 안 됐던 게, 아예 다른 비즈니스를 인수를 했으면 모르겠는데 그냥 가치가 조금 애드업 되는 거를 72빌리언 주고 사왔다? 저는 그건 조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예,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인수가 되더라도 주가는 한동안 계속 질질 기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고, 마지막으로 WBD의 임직원이 3.5만 명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넷플릭스의 2.5배예요. 제가 그때 막 한참 보기로는 넷플릭스가 1인당 생산율이 굉장히 높은 기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빡세대요. 저도 들었어요. 네, 엄청 빡센 기업인데 얘네가 이제 3.5만 명이기 때문에 절대 이걸 수용하지 않을 거거든요. 노는 사람 죽을 수 없다. 엄청난 인력 조정, 인력 감축이 들어갈 건데 그 비용 저는 무섭습니다. 네, 그 비용이 엄청날 거고, 두 번째로 기업 문화 차이, 이게 훨씬 그 피인수 기업 직원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저는 그냥 교과서적으로 영향이 있겠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유니티 보고 알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진짜 기업이 망가질 수 있구나. 그래서 저는 이 기업 문화가 지금 넷플릭스가 굉장히 좀 잘하고 있는 게 또 빡세긴 하지만 어쨌든 1인당 생산성이 굉장히 높은 기업인데, 이 3.5만 명이 들어옴으로써 기업 문화 차이에서 오는 뭔가가 좀 또 있을 수 있겠다라는 리스크가 존재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인수가 안 되는 게 오히려 개인적으로는 깔끔할 것 같다. 저는 인수가 안 되면 아까 그거 나올 것 같아요. 너네 근데 성장 어떻게 할 거야 이제? 그쵸. 네, 그쵸. 너네 자신 없어서 그럼 인수하려던 거였는데 불량년의 2를 찍고 밸류 맞아야겠지? 약간 이러면서. 저는 넷플릭스의 나는 솔로가 미국판으로 나온다면 굉장히 어쨌든 저는 넷플릭스 되게 엄청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볼 게 계속 생겨요. 요즘 저는 원래 넷플릭스를 안 보는데 요즘은 좀 많이 봅니다. 요즘은 좀 많이 보는데 흑백요리사도 있고, 그래서 컨텐츠 자체는 굉장히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점점 고물가가 되고 삶이 힘들어질수록 넷플릭스는 저는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고. 집에서 시간 때우기 좋으니까. 네. 근데 이제 또 웃긴 게 워너브라더스는 또 박스 오피스가 굉장히 강한 기업이거든요. 영화 쪽이죠. 네, 영화 쪽 박스 오피스 1위여가지고 되게 모순돼요. 넷플릭스의 비즈니스 모델이랑 집에서 보는 느낌이랑은 조금 다르죠. 조금 많이 달라요. 그래서 걔네 보면은 워너브라더스 보면은 걔네 비용 장난 아니거든요. 실제로 영화를 제작하기 때문에 그만큼 메가히트 작품이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 또 영화관도 지금 글로벌적으로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얘네를 72빌리언 주고 인수한다는 게 계속 생각을 해도 이해가 안 되지만 딱 하나의 가능성,
이거 이제 파라마운트가 중간에 인수가 참여를 했어요. 경쟁자로. 네, 근데 원래 처음에 인수 발표할 때 27빌리언이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갑자기 왜 이렇게 올랐어요? 72빌리언. 그러니까 여기에 뭐 알파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본 기억으로는 그래요. 네. 근데 파라마운트라는 애들이 야 우리가 할게 네. 하면서 가격 경쟁 붙은 거거든요. 아. 그러고 이제 최종 승자가 아직 승자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워너브러스가 넷플릭스를 선택한 거고. 예. 그래서 파라마운트가 오면서 인수가 굉장히 뛰었는데 애초에 이 매물이 워너브러스의 매물이 경쟁사에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거 아니면 저는 설명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넷플릭스가 그 구축해 놓은 이 장기적인 해자를 조금이라도 틈을 주기 싫어서 경쟁사에 그래서 이것까지 얘네 편입을 시켰다. 우리가 독점하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었으면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됩니다. 72빌리언 심지어 주식으로 줬으면 이게 또 모순이 생기는 게 그럼 미래 가치를 위한 투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주식으로 준다라는 거는 좀 안 맞거든요, 앞뒤가. 그래서 현금으로 준다라고 했을 때 저는 이 생각인가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현금 72빌리언은 그냥 현금 72빌리언인데 주식 72빌리언 주면은 10년 뒤에 이게 600빌리언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주가 오른 만큼. 주가가 오른 만큼 얘네는 가치니까. 마이너스니까. 네. 얘는 쉐어수를 주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이 지분을 주는 건데 만약에 이 미래 가치를 위한 투자인데 지분을 줬다라고 하면은 사실 더 큰 비용을 지불하는 격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무리해서라도 현금으로 지불하려고 하는 게 요런 느낌이 아닌가? 그렇다면은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성장이 딸려서 얘네를 인수한 게 아니라 그냥 경쟁사가 먹는 걸 막기 위해서 투자를 한 거다. 이렇게 보면은 지금 주가는 굉장히 매력적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의 판단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서퍼님의 의견도 충분히 일리가 있고 저는 그냥 제 생각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넷플릭스를 실제로 사용을 하면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기업에 대한 해사를 저는 어느 정도는 좀 믿고 있고 이 워너브러스가 들어온다고 해서 비즈니스가 바뀌거나 해자가 무너지는 게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그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저렴한 밸류는 맞다라는 게 이 영상의 논지입니다. 이런 카테고리 오랜만이네. 약간 팟덤피싱 느낌으로. 오랜만이죠. 네. 줌 이후로 네, 약간 그런 느낌인데 커뮤니케이션에 유독 많네요. 저는 네. 좀 더 빠졌으면 좋겠어요. 뭐가요? 이게. 넷플릭스가. 그러면 사볼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더 이제 빠져. 저희가 얘기한 게 1차 진입으로 완벽하다. 네. 소액. 소액으로 정찰병. 정찰병 보내기에 완벽하다. 이게 또 한 명 보내놓은 거랑 안 보내놓은 거랑 다르거든요. 관심이 나는. 관심이 달라서 네. 어쨌든 저는 지금 굉장히 저한테는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가격대가 도달한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3년에서 5년 정도 뒤에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궁금하네요. 뭐 이게 반독점 위반 걸릴지 아니면 인수돼서 진짜 시너지를 낼지 아니면 인수하고 그냥 빌빌 걸릴지 네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뭔가의 포인트에 와 있는 건 맞다. 맞아요. 네, 그래서 그 포인트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고려해볼 법한 상황이다. 맞습니다. 네. IT 비싸잖아요. 네. 이런 거 뿌려 넣는 거죠 지금 이제 번 걸로. 그렇죠. 예. 번거가 없어요. 있으시면서 안 받습니다. 예. 좋습니다. 네. 오늘 영상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네. 찾아뵙겠습니다. 네. 그럼 안녕.